진득하게 흙부대를 다지는 걸 보니 주인 닮은 우직한 집이 탄생할 것만 같습니다. 해보지도 않은 양반은 이게 요거 하는 거 보면 꼭 해본 사람 같지로 잘해. 그는 4년 전 도시를 떠나 연고도 없는 시골로 귀농을 했습니다. 처음에 귀농할 때는 여유 있게 뭐 자금이 많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런 데로 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막막했죠. 편하고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고 무작정 시골로 내려온 임종구 씨.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제2의 인생 농사를 지으며 꿈꾸듯 살아갑니다. 자연의 시계에 맞춰 천천히 흘러가는 삶. 그 길엔 날마다 새로운 행복이 가득 놓여져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 병영면. 오늘도 임종구 씨는 연장을 들고 내 집 짓기에 몰두합니다. 빈 땅에 흙벽이 올라가고 집의 모양새를 갖추기까지 참 더디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그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어 든든합니다. 왜 이렇게 빵 뚫었어? 반대로 푸시오. 빵 속으로. 너무 많이 뚫어졌어. 평소 도시의 삶에 숨막혀있던 부부는 어느 날 과감히 꿈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영선이는 올 1년 학교를 쉬고 귀농 생활에 함께 젖어 삽니다. 영선아 그렇게 잡으면은 근데 요렇게 갖고 딱 가서 그렇게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빤듯하게 쳐지. 대충만 해놔. 그 정도면 아빠가 나중에 다시 세세히 잡을 테니까 그 정도만 때려. 경기도 안산 시민에서 강진군 군민이 된 가족들.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적응 중입니다. 내일 몇 시부터 온다 그치? 몰라. 영선아 저녁부터. 네가 몇 시부터 저녁부터 온다 그랬어? 초보 목수들에게 날씨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면 흙이 물기를 머금어 자칫 무너질 수 있는 상황. 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오고 해서 나무 찍어주고.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단단히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부부는 부산이 움직이며 흙벽에 덮개를 씌우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못이라도 하나씩 박아놓을까 그냥? 그래도 우선 바람이 안 불면은 이대로 있어주겠지. 바람 불면 할 수 없는 게 바람 불면 아무리 해. 비가 오면 쉬어야 하고 언제 바빠질지 모릅니다. 올겨울엔 완공을 하고 싶지만 그 또한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이거라도 해놔야지 그래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그럼 바람이 맨날 날라가지고. 그날 밤 임종구 씨는 손에 또 흙을 묻히려 합니다. 강진 귀농인협회에서 마련한 도자기 강좌. 매주 한 차례씩 강사가 찾아와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가르치는데요. 도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보고 싶은 것들을 관심이 있던 것들을 갖다가 도시에서는 시간을 쫓겨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야말로 생각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적어도 그 먹고 사는 문제, 먹을 것, 그다음에 잠잘 곳, 입을 것은 뭐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해결이 됐으니까 해보고 싶었던 것 또는 관심이 있던 것들을 가능하면 다 해보려고 그래서 뒤늦게 이런저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많이 늦었지만서도. 진정 저녁이 있는 삶이란 이런 삶일까요? 더 늦기 전에 마음을 고쳐먹었더니 못할 게 없습니다. 떡가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법이 있고 할 수 없는 기법이 이거는 제가 말하는 기법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영선이도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에 마냥 신이 납니다. 여기 밑에가 포장이 받침대요. 받침대. 네, 그리고 이쪽이 뭐야? 그래 컵인데.
요거는 또 아이디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생각해가지고 문 넣고 이쪽에 부이고. 괜찮은데? 그림에 취약한 아빠와 달리 솜씨를 인정받는 아들이 은근히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못.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근데 뭘 보고 손으로 이렇게 모방해서 만들고 하는 건 하겠는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 선은요, 얘를요, 눌러주고요. 여기 만나는 지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바로 붙여줘도 드디어 손으로 직접 빚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시에 살 땐 흙의 감촉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잘라주시고 도시에서의 손은 그저 컴퓨터 자판에 익숙할 뿐이었습니다. 마법처럼 이제야 고향집을 찾은 듯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깃들게 하는 걸 보면 종구 씨 또한 흙이 좋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볼록볼록하게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붙이는데 그냥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해야 키가 커지죠. 도시에선 지쳐 잠들기 바빴지만 지금은 창작을 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흙이 내려와서 여기 붙어요. 원래 그의 고향은 순천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농사일을 거들고 흙장난치며 놀던 그는 30년 이상 도시 생활을 한 뒤로 본능처럼 다시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덜 풍요로운 게 사실. 하지만 도시의 각박한 삶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곁에 가족이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설레게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근데 왜 홍어는 이렇게 맛이 없냐? 늦은 저녁밥을 살뜰히 챙기는 아내. 밥상은 소박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손수 길러서 수확한 재료들로 차려진 건강 밥상입니다. 익었어? 이거? 아직 안 익었어? 맛 들었어? 음. 항상 먹거리 때문에 신경 써있는데 일단은 시골 와서 먹으니까 안심하고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무서운 제초제 안 뿌리고. 자기가 농사진 게 최고라고 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쌀이건 배추건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김치가 좋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자기 배추, 자기 쌀이 최고라고 다 그런 자부심이 다 있더라고요. 농사짓는 사람. 살던 곳을 벗어나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보통 용기가 없인 어려운 일인데요. 전혀 다른 세계 속으로 기꺼이 몸을 함께 던져준 아내는 늘 고마운 사람입니다. 도시에서는 서로 바쁘니까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있는 사람 해주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잘 안 해주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쩌다 비유 맞출 일이 있어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줘야지. 시골이 고향인 남자와 여자는 어린 시절 자란 고향과 비슷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예보대로 어김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종구 씨의 걸음도 빨라집니다. 좀 더듬어야 될 것 같아. 뭘 들러? 애써 쌓아놓은 흙벽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는 종구 씨. 바람이 다 날아가 버렸나 보네. 아내의 마음도 이미 흙집에 가 있습니다. 생전 집이라곤 살 줄만 알았지 만들어 보기는 처음인 두 사람. 그나마 흙집은 소규모 노동력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겁없이 도전을 했는데요. 이상과 현실은 많이 달랐고 집 한 채 지으면 10년을 늙는다는 말을 시작부터 수없이 실감해 왔습니다. 쫑기 저것이 문제라니까요, 저기. 쫑기 둘이 덜 묶였잖아, 저쪽에. 줄 다시 묶으면 돼. 그래서 저것이 자꾸 날아간 거야. 그래도 여유를 갖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 집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서둘러 공정을 해야 했다면 놓치거나 포기도 했을 테지만 내 집은 준공 기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두 사람의 뚝심도 실현에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절반을 막 지나왔는데 비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는 없는 일. 이대로 물러설 부부가 아닙니다. 징글징글하고 아주 비 아주 일을 못하게 망쳐버려고. 오늘하고 내일하고만 안 오면 어느 정도 끝날 텐데 징하네 아주. 올해 유난히 비가 더 많이 오구만. 비가 오기 전에 끝내려고 했던 마음도 자연을 거스르는 욕심이었을지 모릅니다. 바람만 크게 안 불면 괜찮겠는데 진짜 비가 그치면 바람이 많이 불겠지. 비 그친 다음에 바람 부는 건 말려주니까 오히려 괜찮은데 비 오면서 막 비바람 불면 여기 이제 걷어져 버릴까 봐서 걱정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흙과 돌을 주된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흙집. 흙집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 사람에게 흙집은 함께 새로이 태어나는 과정이고 함께 꿈꾸는 미래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종구신 바쁩니다. 들녘에선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농사일이 지천입니다. 오늘은 모판 작업을 하는 날. 종구 씨는 올해로 벼농사를 4년째 짓고 있는데요. 처음 해보는 농사일인지라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 1, 2년은 연습에 그쳤고 3년 차인 작년에서야 첫 수확을 했습니다. 여기는 토종나락 3가지 꺼내놨어요. 이거 이렇게 구분해놨잖아요.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토종나락을 어디야? 김포 어디 여기저기에서 약봉지 요만한 걸로 그야말로 나락모가지 하나씩이나 온 거 가지고 3년 동안 증식시켜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수확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좀 더 나오겠죠. 첫 수확을 했던 날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생산된 쌀은 모두 직거래를 통해 판매했고 욕심을 내 올해는 10,000평에 도전합니다. 작년에는 벽실을 너무 베게 뿌려가지고 실패한 모판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 게 약간의 이제 시행착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벼농사에서는 크게 저기 한 적이 없어요. 밭농사는 워낙 일손이 많이 가는 거고 전부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라 밭농사에서는 해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벼농사는 이만하면 됐다 싶어요. 임종구 씨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대신에 발효 퇴비를 만들어 쓰고 우렁이 농법으로 땅과 작물을 이롭게 하는데요. 친환경 농법은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굉장한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만큼 보람도 큽니다. 가서 집도 하나 있어야겠고 농지도 어느 정도 작업할 만큼 있어야지 귀농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가져왔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이러다가는 아마 이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일이 아니다. 거의 무작정이 될지라도 당장 귀농을 해야지 이거 길게 시간을 끌어가지고는 아마 농사 짓기는 힘들겠다. 조금이라도 젊어서 가자 그러고는 귀농을 서둘러서 했어요. 농사꾼이 되면서 늘 배운다는 종구 씨. 농사일은 자신감도 불어넣어줬다가 겸손한 마음도 갖게 합니다. 까만 벌레 있으면 잡아 죽여. 까만 거셈이 들었을 거야.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거기 벌레 있으면 잡아 죽여. 안 그러면 그 옆에 것도 또 그럴 거야. 초보 농사꾼에게 가장 어려운 상대는 고추 농사였습니다. 4번 도전해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고추를 제법 이렇게 팔 수 있을 만큼 수확을 했어요. 그래. 자, 올해도 이제 잘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한 군데다 심지 않고 몇 군데다 나눠서 심으면은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제대로 수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몇 군데를 나눠서 심으려고 그래요. 농사일을 할 때도 그림자처럼 함께 따르는 막둥이 영선이. 이곳이 영선이에겐 학교입니다. 다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한다는 점이 학교와 다를 뿐입니다. 영선아 거기는 안 줘도 돼. 어저께 다 준 거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살았어 여기는. 뭐야? 아니 끄지 말고 가. 좋은 길을 꺼.
아직까지 영선이에겐 농사도 시골 생활도 신기하고 낯선 것 투성입니다. 귀농하면서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교육 문제, 자식 농사잖아요. 그래. 자식 농사에 대해서 작년에 그 귀농운동본부에서 무슨 저기를 하고 그랬어요. 자식 농사 한마당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 무렵에 저도 영선이가 이제 고등학교 지나갈 때라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학교를 진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도 영선이랑 같이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영선이도 그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애들 누나랑 애들 엄마도 다 아마 앞으로 언젠가는 농부가 대접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별로 멀지 않은 시기에 그러면 영선이가 진학을 안 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결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게 힘들고 지금 현재 힘들고 별로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같이 농사를 짓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짓는데 아이가 아직 이런 농사일을 즐거워하긴 힘들겠죠. 그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아요. 종구 씨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농학교에서 오신 이들은 광주 귀농학교의 수강생들. 종구 씨 집으로 현장 체험을 왔습니다. 그 미생물 퇴비 만드는 쪽은 몇 명이 한 6명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종구 씨가 귀농학교 15기 출신이고 이들은 21기 수강생들이니까 후배들인 셈입니다. 광주 귀농학교 지금 그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요. 실습하기 위해서 12명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제가 일하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귀농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모습도 보려고 실습하러 오신 분들. 10명의 실습생들이 오늘 귀농 생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단단하게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 하셨잖아요. 물은 전혀 없이 그냥 이것만 해도 이렇게 물 넣은 것처럼 단단하게 그냥 이렇게 수강생들은 특히 흙집 짓기에 관심이 높습니다. 토집을 이제 지어볼까 하고 좀 저렴하게 그 기존 그 우리가 한 것보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여기를 왔어요. 그랬는데 좀 새로운 방법이고 이제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인 것 같아요. 한때 아파트가 대한민국 가장들의 현실적인 목표였고 우리 삶 전체를 지배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땅을 딛고 살아가기를 결심한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연으로 돌아가 흙이나 돌과 같은 재생 가능한 재료로 스스로 집을 짓고 땅과 소통하며 사는 삶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기도 하고 깨끗하지 않은 일을 갖다 시키려니까 흙을 만지는 일이니까 뭐 괜찮죠. 뭐 어차피 농사 짓는 것도 흙에서 하는 일이고 이것도 흙으로 하는 일. 미장하기 전에 벽 틈새를 메꾸는 작업도 함께 거둡니다. 몸으로 직접 부대끼며 작업하는 과정들도 흙집 짓기의 매력으로 꼽힙니다. 돈만 들여서 짓는 집이 아니고 내가 동참하면서 조금씩 완성해가는 그런 집. 그걸 꿈꿔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수분입니다. 수분. 수분 지금 요 만지듯이 요 정도 수분이 제일 지금 적당한 거거든요. 자신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 행복한 종구 씨.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발효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완결을 깬 겁니다. 완결을 깬 게 아니고 쌀을 현미를 벗겨서 백미를 만들 때 요 현미 껍데기 정말로 가장 좋은 게 여기 그렇죠, 그렇죠. 동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0kg를 만들 때 종구 씨는 현재 귀농협회에서 친환경 전문가로 예비 귀농인들을 돕기도 하는데요. 그가 직접 만들어 쓰는 발효퇴비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유기농법에 필요한 미생물과 퇴비 만들기는 필수 과제입니다. 친환경 농사하는 분들이 미생물에 점점 관심을 많이 갖고들 있죠. 어떠면은 지금까지는 그 NPK 이렇게 화학비료만 의존해서 농사를 지었다면은 앞으로는 어쩌면은 이런 미생물이
그 친환경 농업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쌀겨와 닭똥을 이용해 만든 임종구표 퇴비. 흙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친환경 재료입니다. 이게 좀 많네. 수분이 많네. 좀 많네. 예. 화학 비료와 농약은 흙 속 미생물과 유기물을 죽입니다. 게다가 밥상까지 위협하는 만큼 땅도 살리고 건강도 살릴 수 있는 유기농법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데요. 예비 농부들은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는 유기농업인으로서의 철학까지 배워갑니다. 그 시각 종구 씨의 아내는 종종 걸음입니다. 먼 길 오신 손님들을 대접해야 하는 탓에 마음이 바쁩니다. 담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담아놔봤어요. 근데 오늘 잘 써먹네. 자, 꼬치가 내가 며칠 전에 담았어. 어디다 가만요? 그것도 경로 때는 언니 거 갖다 쓰기 미안해갖고. 괜찮아? 이제 알았어. 더 안 내가 돼도 미안한지 알고. 알면 돼. 알면 돼. 니일 내일 할 것 없이 언제나 두 손 걷어붙이고 거들어주시는 동네 어머니들. 외지에서 온 정임 씨는 이분들 사이에서 막둥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쭈뼛 해야지. 이렇게. 알아. 이거다. 내가 주는 무거. 알았어. 알아. 자, 맛있네요. 막둥이들이 봐야 돼. 요새 젊은 것들 신세더라. 늙은이들하고 또 틀린 게. 잔칫날 빼놓을 수 없는 돼지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익고 있습니다. 해봐. 들어가냐? 잘 들어가네. 다 익은 우리다 이제. 아까 잘 익었다. 고기. 어르신들 맛있게 잘 잡수고. 그래. 고기가 식을세라 불이 나게 달려가는 곳은 동네 어르신들이 있는 마을 회관. 얼른 오셔요. 비아지게 금방 삶았어. 비아지게 금방 삶았어. 얼른 오셔요. 도시에 살 땐 옆집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몰랐지만 이곳에선 다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어른들과 먼저 나누는 미덕이 몸에 배는 곳. 이곳엔 고기 냄새에 사람 사는 냄새까지 섞여 구수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가 요새 집에서 제가 21개 할게요. 자, 올리시고 21개 화이팅! 한바탕 땀 흘리며 일을 하고 먹는 맛은 꿀맛이겠죠. 게다가 벽에 바른 흙덩이만큼 푸짐한 정을 나누고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인지라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아, 맛있어. 혼자였다면 더 힘들고 외로웠을지 모르는 길. 그 길을 같이 하는 이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종구 씨는 귀농을 한 후 더 바랄 것도 없어졌습니다. 농부가 됐으니까 농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을 만큼 그렇게 적당한 농사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니까. 땅을 다지고 바닥부터 지붕까지 집을 지으며 종구 씨는 인생의 매듭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매듭은 여간에서 풀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먹을 음식을 생산하고 내가 누울 집을 짓는 자급자족의 생활. 그를 진정 살아있게 만드는 마술 같은 생활이 매일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